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엑시노스의 화려한 컴백이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급 칩셋에서 삼성의 퀄컴 의존도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만 해도 퀄컴 칩셋을 독점적으로 사용했었죠. 그 엑시노스 2300을 출시조차 못한 데 따른 결과였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은 스냅드래곤 전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성은 S24에서 엑시노스를 부활시켰지만 이 퀄컴 칩셋을 사들이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갤럭시 S24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3세대 AP의 경우는 TSMC 4나노로 만들어졌는데요. 개당 가격이 $200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해도 내년인 2025년 초에 나오는 S25 시리즈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엑시노스 2500이 갤럭시 S 시리즈에 대부분 탑재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3나노 수율 부진에 S25 시리즈에는 아예 엑시노스 2500이 탑재조차 못 되는 게 기정사실처럼 현재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에서 만들어진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이 전량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칩은 이전에는 스냅드래곤 8 4세대 AP로 불렸던 칩이죠. 이 퀄컴이 인수했던 스타트업 누비아가 만든 오라이온 CPU가 최초로 퀄컴 AP에 탑재되게 됩니다. 사실 더 심각했던 부분은 최근 일부 IT 팁스터발로 삼성이 3나노 수율을 잡지 못해서 엑시노스 2500 제작을 삼성의 3나노 2세대 노드인 SF3가 아닌 TSMC의 3나노 2세대 노드 N3E에 맡길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HBM에서도 하이닉스에 밀려서 HBM4에 들어가는 제일 밑단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TSMC 5나노에 맡기게 되는 삼성이 급기야 자신의 옥동자와도 같은 엑시노스 제작도 경쟁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게 된다면 사실상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기류와 양상이 조금 다른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500의 경우는 내년 초 갤럭시 S25의 탑재는 힘들어도 내년 여름께 나오는 갤럭시 Z 플립 7과 갤럭시 플립 펜 에디션 모델에 탑재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실제 삼성의 3나노 수율도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500 양산 시기가 만약 내년 가을에 나오는 삼성 스마트폰 모델에 탑재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보면 양산 시기가 6개월가량 밀리는 것이지만 삼성 3나노 2세대 노드 SF3 수율이 양산이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통상 그 파운드리가 주어진 공정 노드에서 칩을 대량 생산하려면 한 70% 정도의 수율이 필요한데요. 삼성이 3나노 2세대 노드 수율을 최소 6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수율과 관련한 외신 보도의 소스도 적중률이 높지는 않은 IT 팁스터, 축한 로스래브 등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믿음을 주기는 힘듭니다. 아직 루머 상태인 얘기죠. 심지어 삼성 임원의 말도 가려서 들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최근 삼성의 공신력은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이 최근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나노에 힘을 주고 있고 전사적으로 2나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이 2나노에 힘을 주고 있는 점 등은 그 3나노 수율 제고와도 맞물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이대로 포기해선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최근 엑시노스가 주춤하면서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0%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TSMC 추격자라기보다는 그 SMIC, UMC 등과 함께 파운드리 1류 그룹으로 묶이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만큼 삼성의 추락이 심각한데요. 그나마 삼성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7나노 이하, 5나노, 4나노, 3나노 등의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나마 점유율이 추락하고 팹리스의 칩을 수주하지 못하면서 이마저도 사실은 속빈 강정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더구나 HBM의 진화로 메모리까지 파운드리가 시장을 넓히는 상황이지만 삼성이 하이닉스에 HBM 패권을 내주면서 삼성 파운드리는 메모리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메모리 때문에 TSMC와의 격차가 더 커지는
설상가상의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이런 판국에 엑시노스까지 본 궤도에 못 오르게 되면 이 파운드리는 사고무친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엑시노스 2500의 양산 시점을 뒤로 조금 미루더라도 출시를 해야 3나노 수율을 개선시킬 수 있고, 이는 2나노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엑시노스 2600의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의 3나노는 핀백과 결발한 첫 게이트올어라운드가 적용된 노드입니다. 2나노는 3나노의 바통을 이은 두 번째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인 만큼 엑시노스 2500의 작은 성공들은 결국 엑시노스 2600의 레퍼런스가 돼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삼성이 퀄컴 AP를 도입하는데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엑시노스가 실패하면 비용 부담이 커지는 삼성으로서는 좋든 싫든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실패가 파운드리 실패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삼성은 급격히 기술 이니셔티브를 잃어가고 있는 메모리에 극히 의존적인 구조가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삼성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과거보다 더 태행적인 양상으로 구조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시노스를 꼭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환경과 구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인식하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 엑시노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최근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 개선을 통해서 엑시노스 2600을 갤럭시 S26 대부분의 모델에 탑재할 것이란 얘기도 외신에서 나오는 상황인데요. 현 시점에서 보면 이런 얘기는 삼성이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목표나 기대치에 가까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엑시노스 2500이 출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에 탑재돼서 양산될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엑시노스 2500이 늦더라도 양산된다면 삼성 3나노 2세대 노드의 수율도 점진적 개선이 이뤄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다른 팹리스 고객이 삼성 3나노의 물량을 맡겨보는 타진하는 계기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